여러분, 연애할 때는 매 순간이 영화 같고 세상이 아름다워 보였는데 막상 결혼을 결심하고 혼인신고를 하려는 순간 왠지 거대한 벌칙을 받는 것 같다는 생각 한 번쯤 해보셨나요? 지금까지 우리 청년들은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도전을 앞두고 대한민국 경제 시스템이 촘촘하게 짜놓은 거대한 벽에 부딪혀 끝없이 좌절하곤 했습니다. 각자 혼자서 열심히 살며 돈을 벌 때는 정부가 지원하는 각종 청년 정책의 혜택도 받고 저금리 대출도 비교적 무난하게 이용할 수 있었죠.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잡고 평생을 함께하겠다고 부부가 되는 그 순간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두 사람의 소득이 합산된다는 단순하고 무식한 이유 하나만으로 지금까지 누리던 온갖 혜택들이 거짓말처럼 눈 녹듯 증발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시대의 청년들이 입을 모아 피눈물을 흘리며 분통을 터뜨리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의 잔인한 실체입니다. 도대체 왜 열심히 일해서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청년들이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이룬다는 이유로 국가의 지원에서 처참하게 배제되어야 하는 걸까요? 정부에서는 매년 수십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사방에 쏟아부으며 대한민국이 직면한 저출산과 인구 절벽을 걱정한다고 연일 목소리를 높입니다. 정작 청년들이 결혼을 머뭇거리고 옥탑방이나 월세방에서 한숨을 쉬게 만드는 가장 거대한 주범은 바로 이 불합리하고 시대착오적인 소득 합산 규정이었던 셈이죠. 청년들을 두 번 울리고 가정을 포기하게 만들었던 이 기괴한 현실에 마침내 거대한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다가오는 10월부터 정부가 그동안 청년들의 발목을 족쇄처럼 꽁꽁 묶어두었던 결혼 페널티를 대폭 손질하겠다고 마침내 칼을 빼들었거든요. 부부의 소득을 무조건 무식하게 합산하던 꽉 막힌 방식을 과감하게 허물어버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는 부부 중 단 한 사람의 소득만 정부 기준에 충족해도 각종 주택대출과 정책적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제도의 판을 완전히 바꾼다고 해요. 도대체 그동안 우리를 울리던 결혼 페널티의 진짜 실체는 무엇이었으며 이번 대수술을 통해 청년들은 정확히 어떤 혜택을 손에 쥐게 되는 것일까요? 단순히 정책 발표 뉴스를 넘어 이 변화가 우리의 평범한 일상과 대한민국 결혼 시장에 어떤 거대한 지각 변동을 일으킬지 지금부터 하나도 놓치지 말고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토록 불합리하고 모순적인 결혼 페널티가 청년들의 삶을 얼마나 벼랑 끝으로 몰고 갔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씩 들여다보면 실소가 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각각 연봉 5천만 원을 받는 성실하고 능력 있는 예비 부부 한 쌍이 있다고 가정해보죠. 이들이 혼인신고를 하기 전, 즉 각자의 삶을 살아가던 시기에는 두 사람 모두 연소득 7천만 원 이하라는 요건을 넉넉하게 충족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무주택 청년들을 위해 지원하는 저금리 주택대출인 보금자리론을 당연히 그리고 아주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었죠. 하지만 이들이 사랑의 결실을 맺겠다고 혼인신고 도장을 찍는 순간 청천벽력 같은 기적의 마법이 벌어집니다. 두 사람의 소득이 합쳐지는 순간 서류상 연봉이 1억 원이라는 거금으로 껑충 뛰어버리기 때문이에요. 결과적으로 신혼부부 보금자리론의 마지노선인 합산소득 8,500만 원 기준을 단번에 초과해버리며 대출 대상에서 완전히 아웃되어 버리는 겁니다. 축복받아 마땅한 결혼이라는 소중한 선택을 했을 뿐인데 국가가 든든하게 받쳐주어야 할 기본적인 주거 사다리에서 곧바로 밀려나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꼴이 되는 것이죠. 청년들이 이 나라에서 결혼을 하는 게 인생에서 가장 큰 벌을 받는 길이냐며 자조 섞인 한탄을 쏟아낸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가슴 아픈 결과였습니다. 국가의 출산율은 바닥을 치고 인구 절벽은 이미 국가적 소멸 위기로 코앞까지 들이닥쳤는데 제도는 오히려 청년들이 결혼하는 길목마다 사상자 지뢰밭을 끝없이 심어놓았던 셈이에요. 이러한 여론의 거센 문매와 사회적 비판 속에서 정부는 마침내 현실의 벽을 직시하고 뼈를 깎는 대대적인 제도 개선에 착수했습니다. 앞으로는 부부 중 단 한 사람의 소득만 7천만 원 이하라면 두 사람의 합산 소득이 얼마이든 상관없이 구애받지 않고 당당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주기로 한 것이죠.
드디어 국가가 청년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상식적인 선으로 제도를 바로잡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이번 개편은 단순한 규제 완화 그 이상의 거대한 사회적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정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청년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전폭적으로 밀어주기 위한 또 하나의 메가톤급 카드를 은밀하게 꺼내들었거든요. 결혼 페널티를 과감하게 완화하겠다는 파격적인 발표와 동시에 정부가 숨겨두었던 회심의 일격을 정역적으로 꺼내들었습니다. 그것 바로 이름하여 청년 보금자리론의 신설입니다.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의 조건을 갖춘 만 39 세 이하의 청년들이라면 이제 정말 눈을 번쩍 뜨고 이 기회를 주목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 청년들이 시중에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게 될 경우 국가가 든든한 우대금리를 적용해서 집값의 무려 80%에 달하는 엄청난 자금을 빌려주겠다는 대책이 발표되었거든요. 자, 이 대목에서 눈치가 빠르고 현실적인 감각을 가진 분들이라면 분명 이런 날카로운 의문을 품으실 겁니다. 요즘 세상에 서울이나 주요 도시에 4억 원짜리 아파트가 어디 남아있단 말인가? 결국 청년들 보고 빌라나 오피스텔 같은 허름한 주택을 사라는 소리 아니야? 라며 고개를 갸웃거릴 수 있죠. 맞습니다.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해보면 이 정책이 타겟으로 삼고 있는 주택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흔히 선호하는 신축 대단지 아파트가 전혀 아닙니다. 하지만 정부가 이 상품을 설계한 진짜 목적과 가슴 깊은 곳의 취지를 들여다보면 우리는 무릎을 탁 치며 그 의도를 이해하게 될 겁니다. 금융당국이 설계한 이 제도의 본질은 목돈이 턱없이 부족한 청년들이 곧바로 강남의 로또 아파트에 청약하겠다고 버티는 대신 현실적으로 내 집 마련에 첫걸음을 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징검다리 역할에 있거든요. 실제로 금융당국이 꼼꼼하게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결과에 따르면 아주 흥미로운 수치가 나옵니다. 약 2억 원 정도의 주택자금을 연 3%대의 매력적인 우대금리로 빌렸을 때 매월 원리금으로 갚아야 하는 돈은 약 85만 원 수준으로 뚝 떨어집니다. 이 금액은 서울이나 수도권의 어지간한 투룸 월세 비용과 정확히 맞먹거나 오히려 더 저렴한 수준이에요. 매달 아까운 월세로 현금을 고스란히 길바닥에 버리는 대신 그 돈으로 차라리 내 집을 사서 매달 원금을 갚아나가며 묵직하게 자산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뜻입니다. 오피스텔이나 소형 빌라 같은 주거 형태를 명확히 염두에 두고 설계를 했다는 정부의 설명처럼 이것은 완벽한 주거 사다리의 가장 첫 번째 단추인 셈이죠. 게다가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상품을 통해 첫 주택을 구입하더라도 향후에 인생 역전에 더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쓸 수 있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혜택이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국가가 청년들에게 일단 당장 눈앞에 부담을 덜고 작은 집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위로 올라가라며 든든한 백을 쥐어준 것과 다름없죠. 여기에 더해 신혼부부들에게는 정말 피와 살이 되는 실질적인 구제책도 함께 마련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공공임대나 주택대출을 받을 때 소득 기준을 겨우 턱걸이로 맞췄다가 입주 후에 뒤늦게 혼인신고를 하거나 월급이 조금 올랐다는 이유로 소득 기준을 초과해 곧바로 쫓겨나는 비극적인 일들이 사회 곳곳에서 비일비재했어요. 축복받아야 할 결혼이 도리어 이사 난민을 만드는 주범이었던 셈이죠. 하지만 이제는 입주 후에 결혼으로 인해 소득 기준이 조금 초과되더라도 곧바로 칼같이 쫓아내지 않고 최소한 한 차례는 마음 편히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법적인 안전장치를 든든하게 마련해 주기로 했습니다. 국가가 청년들의 삶의 속도와 현실적인 고충을 세심하게 들여다보기 시작했다는 강력한 증거이며 결혼과 출산을 가로막던 거대한 모래바람이 조금씩 걷히고 있다는 희망찬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준비한 마지막 히든카드는 과연 무엇일까요? 단순히 집을 사고 파는 1차원적인 문제를 넘어 청년들이 평생을 두고 끙끙 앓으며 고민하는 주거, 안정을 국가가 어떻게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청년 주거 지원 대책의 대미를 장식하는 마지막 핵심은 바로 역세권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의 전면적인 등장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하면 어떤 암울한 이미지를 머릿속에 떠올렸나요? 도시의 외곽 지역에 휑하게 찬바람이 불어오는 곳에 위치해
지하철을 타러 나가려면 등골이 휘어지고 내부 시설은 낡고 허름해서 청년들이 어떻게든 돈을 벌어 탈출하고 싶어하는 낙인 같은 공간을 떠올리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정부가 정말 칼을 갈고 제대로 내놓은 역세권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은 그런 낡은 인식을 완전히 박살내버립니다. 교통이 편리하고 삶의 인프라가 완벽한 최고의 역세권 노른자 땅에 입지를 마련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내부 인테리어와 마감재를 민간의 고급 브랜드 아파트 수준으로 대폭 업그레이드해서 누구나 찾아와 부러워할 만한 보편적이고 쾌적한 주거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의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가장 놀라운 대목은 바로 상상을 초월하는 거주 기간의 파격적인 연장입니다. 과거의 공공임대 주택들은 길어봐야 고작 몇 년 살고 나면 계약이 끝나서 또다시 짐을 쌓아들고 차가운 이사난민으로 전락하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책에 따르면 기본 거주 기간 6년을 든든하게 보장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거주 기간 중에 아이를 출산할 때마다 거주 기간을 추가로 계속 연장할 수 있도록 아주 정교하게 설계되었어요. 아이를 낳을 때마다 혜택이 차곡차곡 쌓여서 최장 20년까지 한 곳에서 이사 걱정 없이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아이가 꼬마로 태어나 유치원에 들어가고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거쳐 무사히 성인이 될 때까지 단 한 번의 이사 스트레스도 없이 한 가정의 울타리를 든든하게 지킬 수 있는 꿈 같은 환경이 만들어지는 셈이죠. 물론 사회 일각에서는 여전히 신축 아파트 공급 물량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아쉬움을 표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수십 년간 겪어온 거대한 주거 불안과 미친 듯이 치솟는 집값의 파도를 생각하면 이 한 번의 정책으로 세상의 모든 주거 문제가 순식간에 눈 녹듯 해결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국가가 청년들을 향해 더 이상 너희 알아서 살아남으라며 차갑게 방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결혼과 출산이라는 인생의 가장 거대한 전환점에서 실질적이고 튼튼한 징검다리를 놓아주기 위해 정부가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증거죠. 결혼하면 무조건 손해를 본다는 서글픈 프레임을 완전히 깨부수고 청년들이 이 땅 위에서 다시 희망을 품고 미래를 멋지게 설계할 수 있도록 제도의 판을 통째로 갈아엎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긴 호흡으로 살펴본 결혼 페널티 폐지와 청년 보금자리론, 그리고 최장 20, 연 역세권, 공공임대주택까지의 기나긴 여정은 단순히 하나의 일회성 뉴스 그 이상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사회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명확하고 정직한 생존의 이정표예요. 과연 이번에 쏟아져 나온 파격적인 정책들이 여러분의 결혼 시계를 앞당겨주고 여러분의 소중한 내 집 마련 꿈을 현실로 이루어주는 든든한 날개가 되어줄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심층 분석이 여러분의 미래를 현명하게 계획하고 올바른 경제적 선택을 내리는데 작지만 단단한 디딤돌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제파워였습니다.